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 21번부터 25번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다음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위원회는 12명의 위원이 있고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습니다. 12명의 위원은 자신을 제외한 11명 중 서로 다른 2명에게 한 표씩 투표를 합니다. 최다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총 표수는 12명이 2표씩 행사를 하니까 24표가 되는 거고요. 최다 득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요, 추첨을 통해서 한 명을 위원장으로 결정을 한다. 기권 및 무효표는 없다고 합니다. 자, 기억을 한번 보면요. 득표자 중 5표를 얻은 위원이 존재하고 추첨을 통해서 위원장이 결정되었다면 득표자는 3명 이하라고 하는데요. 24표 중에 5표를 빼면 19표가 나옵니다. 득표자가 3명 이하이고 추첨을 통해서 위원장이 결정이 되려면 요게 2로 딱 나눠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뭐 9, 9, 1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나 8, 8, 3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나 어쨌든 간에 동점인 게 존재하고 나머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3명 이하가 될 수가 없고요. 기억을 날려주면은 어쨌든 다 봐야겠네요. 니은을 한번 보자고요. 득표자가 총 3명이래요. 한 명이 7표를 얻었대요. 그러면은 남은 표수는 24 빼기 7 해서 17표가 남는데 위원장을 추첨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 맞죠. 홀수니까 뭐 9, 8로 나눠지든 이렇게 해서 추첨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 니은 맞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갑시다. 최다 득표자가 8표를 얻었고요. 추첨 없이 위원장이 결정이 됐다. 일단은 8표를 받은 애가 하나가 있고요. 지금 16표가 남아 있는데 추첨 없이 위원장이 결정이 됐다라는 말은 동점인 애가 동률인 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8이랑 동률인 애가 있으면은 추첨으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8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러면 가장 높게 7, 7 나온다고 치면은 이제 무조건 하나는 더 생기게 마련입니다. 772라든가 뭐 76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 명이 더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4명 이상이다라는 것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보고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 예외인 경우의 수를 따져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갑시청은 관내 도장업체 ABC에 청사 바닥 면적은 60이라고 합니다. 도장공사를 의뢰를 합니다. 자, 정보가 나와 있고요. 개별 업체의 작업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각 업체는 언제나 동시에 작업을 합니다. 업체당 작업 시간은 마찬가지고요. 이때 각 참여 업체가 작업하는 면은 겹치지가 않는다고 하네요. 모든 업체는 시간당 비용에 비례해서 분당 비용을 받는다. 예, A가 6분 동안 작업한 경우 시간당 비용이 10만원이니까요. 10으로 나눠준 1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네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분당 비례해서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분당 나눠서 계산할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약간 번거로워질 것 같아요. 어쨌든 보기, 작업을 가장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는 A와 C에게만 맡겨야 한다. 아니, 동시에 작업하고 작업하는 면이 겹치지가 않잖아요. A, B, C가 동시에 진행해야 가장 빠르게 끝나겠죠. 비용과 관계없이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니은 B와 C에게 작업을 맡기는 경우 완료까지 24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B와 C만 놓고 보면요, 1시간이랑 40분인데 얘를 이제 2시간 단위로 바꿔서 보면요, 2시간 동안 B는 2m, 2제곱미터를 할 수 있고요. C는 3제곱미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2시간 동안 5제곱미터를 처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 면적은 60이라며요. 5가 60이 되려면 12를 곱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2시간에 12배를 한 24시간이 소요된다. 예, 맞고요. 자, 디귿을 보면요, ABC에게 작업을 맡기는 경우 B와 C에게 맡기는 경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B와 C는 지금 24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니은에서 구했단 말이죠. 그러면 비용은 얘네 두 개를 더한 17 곱하기 2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ABC의 비용을 한번 좀 구해보면요, 얘네는 지금 A까지 넣어가지고 A가 2시간에 할 수 있는 양이 4제곱미터니까요. 2시간을 기준으로 ABC는 4 플러스 2 플러스 3 해가지고 총 9제곱미터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2시간을 기준으로 잡은 거는 얘네 3개의 공배수 120분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최소 공배수. 자, 그러면은 이 면적 60을 전체를 채워야 되니까
9 곱하기 7 하면은 63이니까 넘어가고요. 9 곱하기 6 하면은 54에다가 조금 모자라죠. 한 6에서 7 사이의 값이 될 겁니다. 근데 2시간이니까 12에서 14 사이의 값이 될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지금 비용이 27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요거를 곱해주면 얼마가 되느냐. 얘네 두 개를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두 자릿수 곱셈 정도야 금방 할 수 있죠. 곱셈을 해보면 요거는 408이 나오고요. ABC가 동시에 작업할 때는 이 최대값인 14를 넣어도 곱했을 때 378이 나옵니다. 즉 B랑 C랑 작업을 할 때가 비용이 더 비싸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의 풀이를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능률을 B를 X로 둡니다. 1시간 할 수 있는 양을 X로 두면 A는 1시간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이거의 2배죠. 2X고 C는 1.5X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 가지고 덧셈 뺄셈하고 뭐 나눗셈하고 해서 풀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직관적으로 그냥 최소 공배수 120, 즉 2시간으로 잡고 풀어봤습니다. 두 방식 모두 맞으니까 편안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에 두 문제는 약간 빡셌죠. 23번 조금 쉬어가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손글씨 대회 참가자 100명을 왼손만 필기할 수 있는 왼손, 그 다음 오른손잡이, 양손잡이로 분류하고자 한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아래 세 가지 질문을 차례대로 해서 한 번만 손을 들도록 하였는데요. 자, 왼손, 오른손, 양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양손잡이 중 일부가 잘 못 알아들어서요. 모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 참가자는 모두 올바르게 손을 들었고요. 1번에 손을 든 거, 왼손으로만 할 수 있냐 했을 때 16명, 오른손이냐 했을 때 80명, 그 다음에 양손 다 할 수 있냐 했을 때 1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다 합쳐보면 106명이 오버가 된 거거든요. 양손잡이 중에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놈의 숫자를 X라고 두면요. 양손잡이인데 질문 1이랑 2에도 손을 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원래 숫자보다 2X만큼 더 나온 겁니다. 즉 106에서 100을 빼주면 6이잖아요. 그게 2X가 되고 X는 즉 3명이 되는 겁니다. 양손잡이 중 3명이 잘 못 알아들어서 질문 1, 2, 3에 모두 손을 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설명해드리면 왼손잡이는 13명, 오른손잡이는 77명, 그 다음에 양손잡이는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00명이 있던 건데요. 이 10명 중에 3명이 잘 못 알아들어서 여기에도 손을 들고 여기에도 손을 들어가지고 이게 16명, 이게 80명이 나온 거죠. 이해되죠? 예, 여기까지. 그래서 기억 양손잡이는 10명이 다 맞고요. 니은 왼손잡이 수는 양손잡이 수보다 많다. 네, 왼손잡이 13명, 양손잡이 10명이니까 니은도 맞고요. 디귿 오른손잡이 수 77은 왼손잡이 수 13명의 6배 이상이다. 곱해보면은 6배 이하죠. 77이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4번입니다. 2018년 상황 판단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문제고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릅니다. 일단은 그 공식이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자고요. 엘로 평정 시스템은 1대1 방식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임의의 두 선수 X, Y의 엘로 점수를 각각 2X, 2Y라 하고요. X가 승리할 확률을 X를 먼저 씁니다. PXY. 그 다음에 Y가 이길 확률을 PYX라고 하면 각 선수가 승리할 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승부는 고려하지 않고요. 두 선수가 승리할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된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이 나와 있다 보시면 되고요. 두 선수의 엘로 점수가 만약에 같아요. 그러면은 각 선수가 승리할 확률은 0.5로 같죠? 만약 한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 엘로 점수가 200점이 높아요. 그 선수가 승리할 확률은 약 0.76이 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X가 200점이 높다 그러면 요렇게 뺐을 때 200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1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분의 1. 요거를 하면은 0.76이 나오나 봐요. 뭐 아무튼 얘가 계산해 줬으니까 이걸 우리가 굳이 계산해서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계속 읽어봅니다. 경기 결과에 따라 각 선수의 엘로 점수는 변합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는요, 패배할 확률에 K를 곱한 만큼 점수를 얻어요. 패배한 선수는
승리할 확률의 K를 곱한 만큼 점수를 읽습니다. 보통 K는 32를 활용을 한대요. 그래서 승리할 확률이 높은 경기보다 낮은 경기에서 이겼을 때 더 많은 점수를 얻는다고 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A가 이길 확률이 0.3이고 B가 이길 확률이 그러면 0.7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질 확률이고 반대로 이게 또 질 확률이 됩니다. 승리 확률, 이제 패배 확률이 이렇게 되는데, A가 만약에 이겼다 하면 이 0.7에다가 K를 곱한 점수를 얻는 거고요. B가 만약에 이긴다 하면 이 질 확률에다가 또 K를 곱한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A가 이겨서 요 점수를 가져가면 B는 졌기 때문에 이 0.7에다가 K를 곱한 점수를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세요.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가 얻는 엘로 점수랑 패배한 선수가 잃는 엘로 점수는 다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다를 수가 없죠. 왜냐면 무승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 두 선수가 승리할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 점수를 얻으면 얘는 요 점수를 잃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다를 수가 없고요. 기억을 날려버립니다. 문제가 어려우니까 보기를 이렇게 쉽게 줍니다. 결국에 디귿만 판별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귿을 먼저 판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디귿 여기다 써볼게요. A가 B에게 패배할 확률이 0.1이래요. 그 말은 즉슨 이제 A가 승리할 확률은 0.9가 되는 거죠. A와 B의 엘로 점수의 차이는 40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구하는 공식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제 1 플러스 10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400점 이상이라는 건데요. 자, 400점을 기준으로 보면요. 1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제곱이 들어가면 분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10분의 1 이런 식으로요. 1에다가 10분의 1 더하면 1.1이죠. 그래서 1.1분의 1을 구해주라는 얘기가 됩니다. 400을 기준으로 봤을 땐 1.1분의 1, 즉 11분의 10이거든요. 근데 이거 나눠보면 0.9090 이렇게 나와요. 0.9보다 큰 값이 나온 거죠. 그러면 얘가 400 기준으로 더 높아져야 되냐 작아져야 되냐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본문에 예시를 줬습니다. 엘로 점수가 200점일 때는 0.76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 엘로 점수 400점일 때는 0.9090 이렇게 나왔죠. 그 말은 즉슨 엘로 점수의 차이가 적을수록 이 승리 확률도 작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400점보다 낮아져야 이 0.9라는 값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400점 이상이다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완전히 깡으로 계산하려고 접근하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답도 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이 주어진 식과 400이라는 기준점을 놓고 풀었을 때 얘가 0.9보다 크구나. 그러면 이 값을 낮춰주려면 이 승률 0.9090 얘를 낮춰주려면 이게 400보다 커져야 되냐 작아져야 되냐 그것만 판단해주면 되거든요. 그 판단은 글에 나온 엘로 점수가 200점일 때 0.76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400점일 때 0.9090이구나. 그러면 낮춰줬을 때 0.9가 나오겠네 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정답은 찾았지만 어쨌든 니은이랑 리을도 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K가 32면요. 한 경기에서 아무리 강한 상대에게 승리를 해도 얻을 수 있는 엘로 점수는 32점 이하라고 합니다. 상대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길 확률이 엄청 희박해요. 즉, 질 확률이 거의 1에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기면 이 확률에다가 31을 곱한 값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1이 안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32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는 거고. 자, 그럼 리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밑에 써볼게요. A랑 B를 놓고 봤을 때 A가 이길 확률이 0.8이에요. 그 다음에 B랑 C를 놓고 봤을 때 B가 또 이길 확률이 0.8입니다. 이때 A가 C에게 이길 확률은 0.9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판별을 해야 되냐면요. 사실 이 숫자들은 위에 보기에서 웬만큼 나온 애들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0.76 이게 엘로 점수 200점 기준이잖아요. 0.8이면 엘로 점수 200보다 높죠? 얘도 마찬가지로 200보다 높습니다.
그 말은즉슨 A와 C의 차이는 엘로 점수가 400 이상 차이가 날 거란 얘기죠. 아까 우리 계산했잖아요. 400 기준으로 얼마 차이 났어요? 0.909090 이렇게 차이 났죠? 이 A와 C는 400점 이상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0.9보다 높게 승률이 나올 겁니다. 난이도가 상당한 문제가 맞고요. 제 설명 한번 들어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돌려보시고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과 목차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상황을 보면요. 책 A는 목차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비어있는 쪽은 없습니다. A의 각 쪽은 모두 1절부터 14절까지 14개의 절 중에 하나의 절에 포함이 되고요. 갑은 3월 1일부터 읽기 시작해서 마지막 쪽인 133쪽까지 순서대로 읽습니다. 갑은 한번 읽기 시작한 절은 그날 모두 읽어요. 근데 하루에 또 최대 40쪽을 읽을 수 있다. 즉 읽고 있는 절이 40쪽을 넘어가면은 이제 못 읽는 거예요. 그 절은. 갑은 절 제목에 과학 또는 정책이 들어간 절을 하루에 한 개 이상 읽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절의 시작과 끝 지점을 잘 파악해서 풀어주면 되거든요. 자, 보기, 기억, 3월 1일에 갑은 책 A를 20쪽 이상 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요. 일단은 저는 과학 또는 정책이 들어간 거 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게 이제 구획을 나눠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학, 정책, 과학, 여기 정책도 있고요. 과학, 그 다음에 정책,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첫날에는 무조건 2절까지는 읽어줘야 됩니다. 2절의 끝은 4쪽에서 20쪽까지죠. 3절이 21쪽부터 시작이니까 2절의 끝은 20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3월 3일에 6절까지 읽었으면요. 3월 5일까지 A를 다 읽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61쪽까지인데요. 6절까지 읽었어요. 남은 이틀 동안 다 읽을 수 있냐는 건데 한번 해보자고요. 자, 3월 4일 62쪽부터 시작해서 읽을 겁니다. 어쨌든 이 정책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91쪽까지는 무조건 읽어야 되고요. 이 페이지 수를 계산하면 30페이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결론 92쪽부터 103쪽까지를 또 읽으면 4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3월 4일에는 10절까지만 읽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3월 5일에 92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33쪽까지 읽을 수 있냐 없냐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40쪽을 넘어가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3월 5일까지 못 읽고요. 못해도 3월 6일까지는 읽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볼게요. 갑이 책 A를 다 읽으려면 최소 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1절부터 다시 따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최대 읽을 수 있는 게 40쪽이기 때문에 꽉꽉 채워서 읽습니다. 여기 33쪽까지 가능하고 여기는 이제 48쪽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첫날에 4절까지 읽습니다. 첫날. 그 다음 둘째 날은 34쪽부터 40쪽이니까요. 73쪽까지 읽는 게 가능합니다. 73쪽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까지 67쪽이니까 여기까지 가능하겠네요. 8절까지 둘째 날. 그 다음에 68쪽부터 40쪽이면은 107쪽까지 가능하죠. 자, 여기 12절이 104쪽부터 1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3일차 읽고요. 나머지 여기를 4일차 때 읽어주면 끝이 나겠네요. 최소 5일이 아니라 최소 4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원리는요, 이 끝나는 쪽들과 40쪽 그리고 과학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 기준을 잡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18년 마무리하고요. 퀴즈 문제들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2019년에 비하면 쉬웠긴 했지만, 그래서 요거도 복습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 주 쉬고요. 다다음 주에 2017년 민경채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간 풀었던 민경채 문제들 그리고 7급 문제들 복습 꼼꼼히 한번 해주시고요. 2주 뒤에 2017년 거 미리 예습해서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